안녕하세요. 2021년 2학기 기말고사 건대국어 2학년 시험 분석을 맡은 건대국어 2학년 담당 강사 이장욱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10분여의 시간 동안 건대국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크게 세 챕터로 운영될 겁니다. 그 등급 컷과 시험 분석 간단하게 해보고요. 시험지 내용 분석 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학습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가 이장욱이고요. 수자 국어학원 고등부에서 제가 건대국어 내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일외고에서 서울대반 그리고 고려대반을 제가 담당해서 3학년 친구들 대학 가는데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실제로 보면 훨씬 나은데 화면이 조금 이렇게 좀 실제 얼굴만 못하네요. 이거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등급 컷과 시험 분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 33문제로 구성되었고요. 서답형이 10문제고 객관식이 23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서답형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서답형 문제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았다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그냥 서답형의 형태로만 바꿔만 놓은 거지 어떤 막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사실은 그냥 구색만 맞춘 서답형이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서답형이 막 이렇게 보면 막 비중이 40%고 막 10문제가 나와서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냥 객관식 33문제라고 불러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95점 이상을 맞아야만 1등급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솔직히 95점 이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문제 틀린 것까지 1등급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질 정도로 두 문제 이상 틀리면 1등급은 어림도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90점이 당연히 2등급 컷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매우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거는요. 어려운 문제 혹은 시험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건 1등급에 가르려고 하는 문제구나 라는 거가 느껴지는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냥 이거는 맞을 테면 맞아라 라고 하는 형태의 시험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내용 분석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요, 교과서에 있는 독서 지문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시험은 독서만 100% 나오는 시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독서 지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들 3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 비문학 독서로 이루어진 시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교과서 독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 자체로만 본다면 매우 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과학 지문 하나가 그 과학 지문이랑 언어 지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세 지문 중에서 두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혼자 읽었을 땐 거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살짝 쉬웠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지문 자체가 워낙 어려운 지문들이다 보니까 살짝 쉬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몇 번 충분히 읽어봤다면 문제 자체를 까다롭게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할 수는 없었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독서 지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을 한 10개 정도를 시험 범위를 제시하셨는데요. 그 하나의 그 지문이 교과서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내용 양 자체는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번 시험지는 그러면 이렇게 쉬운데도 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왜 70점대는 존재하는 거고 왜 60점대는 존재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독서 지문 자체의 양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읽기의 형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지를 받아서 그 지문을 읽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시험지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지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 자체, 지문의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무엇이 어렵느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읽는 사람은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고,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읽지 않고 이 지문의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문제를 풀러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천국일 것이다 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독서 내신 시험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지문을 많이 끌어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글자의 양을 많이 넣어놓고 누가 지문을 더 많이 읽었나의 게임으로 들어가는 형태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 이거는 아마 뭐 내년도에는 어쩌면 크게 쓸모가 없는 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2학년 2학기 내신 시험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가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중간고사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어렵게 나오는 게 맞죠.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내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상황을 고려한 그 어려움의 세기에 대한 예측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 자, 우리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2학년 2학기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랄지 확진이랄지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불운한 사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중간고사 점수에 80% 점수를 맞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중간고사 점수에 100%를 준다든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자가격리와 확진자들이 시험을 못 보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점수 밸런스가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와 수혜자가 양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기본적인 평균 점수는 맞춰내야만 그런 어떤 특혜나 피해의 어떤 수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가 상당히 쉽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으로 인한 어떤 이 점수 밸런스의 조정이라고 학교 측에서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밸런싱상으로 우리가 중간고사도 매우 쉽게 나왔고 기말고사도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험지 자,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 문제 시간을 몇 분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0분이라고 하는 시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순수하게 푸는 시간을 몇 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결국 저는 이 시험지에서 몇 등급을 맞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10분, 15분 이 돼갈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지문을 거의 보지 않고 어떤 부분이다라는 부분만 확인하고 온전히 나머지 시간을 다 문제 푸는 데다가 차분하게 활용한 사람은 더 높은 점수와 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모의고사를 냈는데 어떤 문제를 맞췄다든가 뭐 아니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나왔다든가 사실 그런 말 자체가 무의미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했느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에 대한 언급 좀 하겠는데요. 자, 저 항상 1번, 제가 항상 언제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치는 단어 3개입니다. 이해, 암기, 적용이라고 하는. 이거 또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순서 바꾸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모르는 거나 순서를 바꿔 하는 건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암기부터 때리는 학생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암기를 하는 건 일단 암기를 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암기를 해도 암기의 효용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박아 넣는 암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이 2번의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1번의 과정이 없이 2번만 때려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의 과정 정확히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한다.
그리고 3번의 과정을 거쳐야 1, 2등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하고 2번의 과정만 거치면 3등급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번의 과정, 적용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문제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본다. 라는 이 1, 2, 3단계의 과정 저하고 같이 내신 하시면서 지금 건대보고 2학년 친구들 저하고 같이 1학년 때부터 쭉 내신 해왔죠.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이 공부의 틀, 이거 정도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거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제 곧 여러분들 3학년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 게임이 시작됐을 때 누가 더 강하냐? 여기서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느냐?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하느냐? 이렇게 공부의 틀, 그러니까 꼭 이 틀이 아니어도 사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3학년이 됐으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 이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것이며 이 틀이 없는 사람은 의욕만 앞서지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틀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틀, 우리 2년 동안 저와 함께 해왔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 3학년이 돼도 저랑 하는 거 아시죠? 건대고 2학년 친구들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이해 암기 적용의 틀, 여전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교과서 독서지문 외워야 합니다. 그냥 읽고 뭔 말인지 알겠는 거, 거기에 만족스러워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축하한다. 상위 59%가, 95%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교과서 지문을 읽고, 더군다나 뭐 문학도 아니고 독서 지문인데, 쉬운 거. 이거 읽고 이해 안 되는 친구는 하위 5%입니다. 95%가 됐다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1등급을, 2등급을, 3등급을 맞는 겁니까? 자, 이해하는 건 95%고요. 외우는 친구들은 3등급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암기했다면 이제 1, 2, 3등급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본 친구들에서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갈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해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학교 학습지 뭐 건네보고 충실하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학습지가 좀 약간 과목 A, B 선생님에 따라서 좀 성의가 있고 없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학원의 학습지, 제 학습지로 그걸 좀 약간 만회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학교 학습지와 학원 학습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학습지 100%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 두 개를 끊임없이 외웁니다. 자, 끝없는 모의 시험 풀기. 마지막에 저하고 모의 시험 몇 회 정도 푸셨죠? 정확하게는 5회 푸셨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추가적으로 준 문제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5회 정도 모의고사를 저하고 함께 돌려본 친구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 요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죽자고 이해하고 외우기만 했는데, 이 근대 과목의 원리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막판에 굉장한 조율을 겪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험 대비했습니다. 저는 뭐 시험이 좀 쉬웠기도 하지만 건대부고 2학년 2학기 저와 함께 내신 진행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공부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2학년 2학기, 뭐 단순하게 한 학기로만 본다면 2학년 2학기 내신을 함께 하면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단계들,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것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내신도 똑같습니다. 저와 똑같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 공부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공부 잘 하셨으면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항상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 많이 느끼고 여러분 항상 고맙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1, 2학년에 해당하는 내신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함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수자학원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들 노력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겨울방학 학기도 들으셔야 되는 거고 내년 3학년 1학기는 곱하기 2배 크리티컬 데미지라는 거 아시죠? 내신. 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수자학원 등록을 고민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 틀을 기준으로 학생들하고 수업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서 감사합니다.